안녕하세요. 수학투 16차시 함수의 극대화 극소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학기 1회고사 시험 범위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보시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와 관련 지어서 이 극대화 극소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던 성취 기준의 두 번째 파트, 극대화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 선생님이 가장 낮은 단계를 그래프에서 극대화 극소값을 찾는 것으로 잡았어요. 그래프상에서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의를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제시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분 가능성과 도함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우리 극대화 극소라는 개념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름을 들으면 뭔가 여러분들은 최대, 최소 이런 느낌이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근데 극대 극소는 약간 최대, 최소랑은 조금 다른 부분적인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을 뭔가 전국 1등 이런 걸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게 되면 극대는 부분적으로 그래서 반 1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a 주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수학적으로는 a 근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a 근방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fx들 함수값들을 전부 다 끌어올 건데 그 fx들보다 fa가 커요. 모든 애들을 끌고 와도 FA가 더 커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극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건 주의해 주시고요. 반대로 모든 FX를 끌고 왔더니 FA가 가장 작아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극소라고 말하게 되고 그때 함수값을 극소값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래프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저 지점을 A라고 잡았을 때 그 근처를 생각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A일 때가 가장 함수값이 크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극대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프상 에서 마치 산 꼭대기 같은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 개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반대로 x는 a라고 하는 애를 생각을 하는데 그 근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니까 a일 때가 가장 낮더라, 작더라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극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극대랑 극소를 정의할 때 지금 보시면 연속 이런 얘기 안 했고요. 미분 가능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자, 그 말은 우리가 극대 극소라는 것을 정의할 때는 연속성,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전혀 쓰지 않는다. 그런 게 정의가 되지 않더라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연속이나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극소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그거는 x는 0일 때 극소값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표적점이니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불연속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저 지점의 근처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함수값이 다 크죠. 자, 그래서 불연속이지만 극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특이한 그래프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 값을 찾는 두 번째 메인 스테이지로 들어가 볼 텐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는 그 값을 가지면 꼭 만족하는 성질이 있어요. 결론부터 같이 보시게 되면요.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대값이거나 극소값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극대 극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극값을 갖는다라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f'A가 그 순간에서의 미분계수값이 항상 0이더라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 중에서 극대값을 갖는 케이스가 어떻게 될까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죠. 끊어짐이 없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미분 가능한 그래프는 첨점이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나와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주변보다 가장 큰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산 꼭대기 모양. 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꼭대기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0이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추측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림으로만 이렇게 확인하면 뭔가 비공식적이니까 수학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 경우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극대값이라고 한다면 fa가 주변에 있는 함수값보다 커야 돼요. 동네 1등이니까 크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지금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 순간에서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미분계수의 정의 쪽을 봤을 때 분자에 있는 애는 fa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양수가 음수가 돼요. 작은 것 빼기 큰 거니까. 근데 분모에 있는 h는 지금 우미분계수를 생각하니까 양수인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전체 값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양수가 아니라 분자도 음수고 분모도 음수인 상황이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두 개의 값이 같아져야 되죠.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애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같아지려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극소값일 때도 우리가 똑같이 그 순간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주의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은 절대 성립하지 않아요. f'a가 0이라고 하더라도 그 값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판례가 x세제곱입니다. 0에서 그 f'0은 0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함수 전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0 근처의 근방을 잡아보게 되면 f0은 제일 크지도 제일 작지도 않아요. 그 말은 그 값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f'이 0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후보를 골라내기 위한 조건이지 우리가 이것이 바로 그 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검증을 꼭 거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정 중에서 미분 가능성이라는 조건이 깨지게 되면, 즉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극소값 또는 극대값을 갖더라도 도함수 값이 미분계수가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x는 절대값 x, 얘는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지만 미분 불가능하죠. f'0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 볼 텐데요. 보시면 이제 도함수의 부호로 극대랑 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f'a가 0이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게 먼저 주어져 있고요. 그 전후로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그럼 증가하다 감소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극대값이라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반대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게 되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저렇게 그림처럼 극소값이 된다라는 걸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짬뽕해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그 값을 찾는 방법인데요. 먼저 f'x가 0이 되는 애들을 먼저 구해줍니다. 이거를 후보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0이 됐을 때 나오는 값들은 그 값의 성질을 만족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진짜 그 값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후에서 f'의 부호를 체크해 줄 텐데요. 부호가 바뀌어야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값,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값. 하지만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증가하고 또 증가하니까 극값이 아니고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라는 건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니까 마찬가지로 극값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의 스텝 1 문제인데요. 먼저 우리 그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미분에서 그 값이 0이 되는 애를 찾아서 후보를 먼저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f'x 구해주시면 6x제곱 플러스 6x 나오게 되겠고 인수분해해주면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0이 되는 애들은 마이너스 1 또는 0이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죠. 이 애들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우리는 증감표를 그려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증감표를 그렸을 때 f'이 0이 되는 애들은 저 마이너스 1과 0이 될 거고요. 저 점점점 사이에서는 부호가 바뀔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쉬운 값 하나씩 넣어주시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순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f'의 그래프를 그려서 저렇게 함수값의 부호를 읽어줌으로써 지금 양수, 음수, 양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증감표에다가 그려주시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결정이 되니까 f의 모양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플러스일 때는 증가, 마이너스일 때는 감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증감표를 채워넣게 된다면요.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
0일 때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f-1은 구해보시면 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얘가 극대값이고 f0을 구해보시면 -1이 나오는데 얘가 극소값이구나 라는 거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2의 레벨 1의 스텝 2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극대값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x는 -1에서 극대값 6을 가진다라는 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면서 두 가지 정보를 읽어낼 수 있도록 연습이 되셔야 돼요. 먼저 극대값이라고 되었으니까 여기서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서는 0이겠죠. 그래서 f'-1이 0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요. f'-1을 구해봤을 때 3-2a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내면서 a와 b에 대한 첫 번째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극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극대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 6이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f-1이 6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식 하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구해보시면 a-b가 나올 텐데 얘가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식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연립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빼주시게 되면 a는 -3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 그럼 b는 -9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fx를 x세제곱 -3x제곱 -9x 플러스 1로 확정 지어줄 수 있고 f'x를 구해주시면 3x제곱 -6x -9가 된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극소값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애들이 후보가 될 테니까 인수분해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얘가 0이 되는 애를 찾아보게 된다면 x는 -1 또는 3 나오게 되는데 -1인 상황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저 극대값 6인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3일 때 진짜 극소가 되는지 증감표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함수의 그래프로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최고 차이 계수가 3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함수 나올 것이고 실근이 결과적으로 x축과의 교점이니까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3일 때 근처를 생각하면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극소값이다 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는 극소값은 f3, 즉 27 빼기 27 빼기 27 플러스 1 마이너스 26이구나 라고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프롤로그 미션 조금 중요한데요. 저번에 봤던 그래프일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보시면 불연 속점도 있고요. 미분 불가능한 지점도 많이 보여요. 여기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읽어내실 수 있다면 오늘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회고사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